안녕하세요, 우디르 언니입니다. 저번 시간에 강아지 초보 집사용 준비물 편 잘 보고 오셨나요? 이번에는 이제 물건이 아니고 보호자가 배워야 되는 스킬 편이에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초보 강아지 보호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집 준비. 집 준비입니다. 여기서 집 준비는 막 엄청 깨끗하게 쓸고 닦고 광내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위험한 물건들을 미리 없애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애들이 이제 점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것들을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뭐가 위험하냐면은 애들이 물어 뜯거나 아니면은 삼켰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거,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머리끈, 이어폰, 면봉, 귀걸이 이런 것들 바닥에 굴러다니다가 애들이 홀랑 먹어버리지 않도록 아예 눈에 닿지 않는 곳에 전선은 정리함에 다른 물건들은 서랍이나 식탁 위에 이렇게 싹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치워주셔야 되는 게 부모님이 애지중지하시는 화분, 언니의 비싼 구두, 며칠 전에 힘들게 빨아가지고 건조시킨 카페트 이런 것들도 같이 치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아지야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우리 목숨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치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차가 심한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활짝 열린 창문에 아이들이 가까이 갈 수 있다든가 이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도록 울타리나 아니면 문 같은 걸로 위험한 것들은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한 거 다 치웠으면은 우리 애들한테 좀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내 방석, 내 집 이런 거 하나 집안에 마련을 해주시면은 집 준비는 끝! 두 번째, 책임 분담. 책임 분담이라는 것은 일을 나누고 돈을 나누는 거예요. 일이랑 돈을 어떻게 나눌지를 가족 구성원끼리 합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되는 일들은 집집마다 다 비슷하지만 문제는 사람마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미리 합의를 안 해놓으면은 게임으로 치면은 게임은 시작을 했는데 뭐야 우리 팀 정글러가 없어? 아니면 축구로 치면 벌써 경기 시작했는데 우리 골키퍼가 없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너가 해. 너가 해. 난 출근하잖아. 난 산책시키잖아. 너가 데리고 왔잖아. 이런 말까지 나오면은 파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서로 원망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게 왜 데려왔어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도록 요일제로 나누셔도 좋고 업무별로 분담을 하셔도 좋고 그런 거를 서로 누가 뭘 할 건지를 대충이라도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저 혼자 키울 건데요. 그래도 생각을 해야 돼요. 미래의 자신이랑 생각을 하세요. 이 강아지 아프면 어떡할래? 내가 그냥 비상금 통장에 한 이만큼 넣어놓을까? 아니면 미래의 나랑 힘을 합쳐갖고 월 3만원씩 적금을 들까? 아니면 미래의 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보험을 들어볼까? 이런 것들 잘 이렇게 플랜을 짜가지고 일과 돈의 분배, 누가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보호자로서의 준비입니다. 세 번째, 병원. 가까운 병원을 알아두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병원은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고 응급처치가 가능한 24시 병원입니다. 예약을 잡고 천천히 가는 동물병원은 사실 가기로 마음 먹은 날 인터넷 막 찾아보고 후기도 보면서 좀 천천히 결정을 하셔도 돼요. 신중하고 깐깐하게 고르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응급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24시라고 써져 있다고 해서 내가 딱 가면 이제 응급 전문 수의사가 대기하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 도착을 해갖고 전화를 하면은 선생님이 오시는 그런 온콜 시스템인 병원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직원만 있는 병원도 있고 아니면 24시라고 써있긴 한데 24시 운영하는 요일이 따로 있는 병원도 있고요. 아니면 언제나 계속 응급을 위해서 수의 선생님 계시는 병원도 있고 근데 이거를 막 전화해갖고 님은 어떤 타입이세요? 이런 거를 응급 상황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차하면 일로 들고 뛰겠다 라는 그런 선택지 하나는 평소에 알아보시고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낮에 예약 잡아서 갈 때는 꼭 그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어요. 네 번째, 등록. 강아지를 등록해주세요. 2014년부터 동물 등록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동물보호법상 2개월 이상의 반려강아지들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그런데 돈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이유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보호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함으로써 유기동물의 발생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취지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인 효용이 더 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강아지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칩이 있는 경우에는 스캔을 하면은 보호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강아지를 잃어버려도 누가 이걸 스캔만 해주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멍멍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전달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를 살짝 들어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살짝 넣는 거를 내장칩이라고 하고, 목걸이처럼 밖에 이렇게 달게 해놓은 것을 이제 몸 밖에 있으니까 외장칩이라고 해요. 외장칩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을 염려가 없겠고, 내장칩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릴 염려가 없겠죠. 내장칩으로 진행을 하고 싶으시면은 동물병원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동물 등록되나요? 물어보신 다음에 신분증 들고 방문을 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주사 한 방으로 해결이 됩니다. 외장형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업체들이 이런 목걸이를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청, 군청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 강아지 신고를 해서 등록번호를 받으신 다음에 이 목걸이에 그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은 이런 짠! 민증 같은 강아지 등록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너무 뿌듯하죠? 이제 공식적으로 어느 가족의 강아지다 이런 신분증명이 된 셈이에요. 비용은 내장칩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정도에서 약간 편차가 있고요. 외장형 목걸이는 그거보다 좀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아지랑 첫 만남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집 준비하기, 그리고 가족끼리 역할 분담하기, 가까운 응급병원 알아두기, 마지막으로 소중한 우리 강아지 등록하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모든 걸 다 완료를 하셨다면 준비를 잘 하신 보호자님입니다. 앞으로 강아지랑 멋진 우정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은 최근에 이렇게 당겨갖고 불 끄는 기계를 하나 샀는데요. 띠꼬띠꼬. 저는 이 불 끄는 기계랑 우정을 나누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